스칸디나비안 럭셔리입니다. 안전의 대명사 볼보가 준비한 SUV XC90을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승 모델은 XC90 T6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정면 모습입니다. 수직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 볼보의 아이언 마크가 사선으로 배치되어 있죠. 볼보의 엠블럼인 아이언 마크의 화살표도 그릴의 대각선에 일치시켰습니다. 좀 더 단순화하고 명료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좌우측에 배치된 헤드램프 한번 보시죠. 단순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인데요. 북유럽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에 등장하는 토르의 망치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라디에이터 그릴을 포함한 차의 앞부분이 수직으로 딱 떨어지게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이죠. 범퍼가 튀어나와 있거나 뾰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보행자와의 충돌을 가정을 할 때 좀 더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구조라고 볼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조금 아이러니하죠? 스위디시 럭셔리 정수를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심플하죠? 간결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간결한 선 처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차의 테두리를 감싸고 수직으로 이어지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차의 뒷모습 윤곽을 좀 더 명료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에 자리한 두 개의 머플러가 좀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본넷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활짝 열립니다. 본넷이 열린 각도 한번 보시죠. 가솔린 2.0 엔진이 들어와 있는 엔진룸입니다. 슈퍼차저와 터보를 함께 장착을 해서 최고 출력 320마력의 힘을 여기서 뽑아냅니다. 여기에 8단 변속기가 더해지죠. 볼보는 이 파워트레인을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승 모델은 가솔린 모델입니다. T6 인스크립션 모델을 택했습니다. 9,550만원짜리 아주 고급 SUV죠. 안전의 볼보라는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듯 합니다. 볼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안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에는 어떤 그 기계적인 사후적인 안전의 개념이었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세븐업 테스트 7대의 볼보를 층층이 쌓아놓고도 가장 밑에 있는 차가 찌그러지지 않고 버틴다 라는 얘기죠. 그런 그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 보여주는 안전, 물리적인 안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차의 안전을 보장하는 예방안전의 개념이 보편적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미리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차 스스로가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미리 사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을 하고 차선을 유지하고 조향을 보조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볼보가 선두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역시 예나 지금이나 어떤 그 안전에 관한 한 소홀함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에 그런 많은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잠시 후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핸들에 쓱 손을 걸치고 있기만 해도 조향은 유지가 됩니다. 좀 더 오토파일럿이 발전했다라는 것은 좀 더 빠른 속도에서도 좀 더 급한 코너를, 좀 더 심한 코너를 잘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향하는 힘이 좀 더 세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솔린 엔진의 반응 아주 가볍고 경쾌하고 파워풀합니다. 좋은데요? 자, 2.0 엔진으로 무려 320마력의 힘을 뽑아내죠. 어떻게 2.0 엔진으로 이 정도의 힘을 뽑아낼 수 있을까? 대단한데요. 슈퍼차저와 터보차저를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코, 컴포트, 오프로드, 다이나믹 4가지 주행 모드를 택할 수 있습니다. 볼보 XC90이 채택하고 있는 안전장치들 살펴보시겠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2가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 엘카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좀 더 진보적으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핸들을 계속 놓고 가고 있는데요. 조향하십시오. 1차 경고가 뜨고요. 그리고 경고가 울렸죠.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잡고 있지 않으면 취소됨. 파일럿 어시스트가 핸들을 계속 놓고 있으면 이렇게 취소되게 됩니다. 늘 핸들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당연하지만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2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띠를 메고 있어야 되고, 모든 도어는 닫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핸들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차선은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곳에서만 정상 작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로 이탈 보호 시스템도 있습니다. 만약에 차가 달리다가 도로를 이탈해서 전복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면 차가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운전자의 몸을 시트에 밀착시키고 충격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시트의 힘을 조절해주는 그런 조금 앞선 개념의 안전 장비인데요. 미리 어떤 그 차의 흔들림, X축, Y축, Z축의 어떤 그 흔들림의 충격값을 미리 입력해 놓고 있다가 거기에 근사치의 어떤 그 충격이 올 때,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다, 차가 전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차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운전자의 몸을 시트에 최대한 밀착시켜주고 시트의 충격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 시티 세이프티가 있었죠. 도심 도로상에서 차, 사람, 자전거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는 그런 건데요. 조금 더 인식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좀 더 덩치가 큰 동물, 짐승 이런 부분까지 인식을 해서 모두가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나 더, 교차로에서 이런 내거리 교차로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의 움직임까지 감지를 해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측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해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체크를 해서 차의 안전을 좀 더 보장을 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사륜구동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이 이 차에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언덕에서 내려갈 때 경사로 감속 주행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모두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네요. 최대 속도는 시속 10km 이내, 그리고 후진할 때는 7km 이내에서 작동을 합니다. 인테리어 한번 보시죠. 아주 역시 볼보다운 그런 그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당히 딱 각이 잡힌 그 곡선과 각 직선 이런 부분들이 적당히 어우러진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게다가 투톤으로 잘 정돈을 했고요. 나무, 그리고 가죽, 그리고 금속 재질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지루하지 않고 좀 더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젊고 세련된 그런 감각, 스칸디나비안 럭셔리 디자인을 잘 적용한 그런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9인치 모니터죠. 마치 하나의 태블릿 PC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터치 앤
마사지 시트, 이렇게 직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룸미러도 상당히 섹시합니다. 테두리가 없죠. 그냥 그 유리만 딱 올라와 있습니다. 무태안경을 보는 듯 합니다. 상당히 세련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 자체의 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열에 앉았습니다. 2차 7인승이죠. 앞좌석 둘, 그리고 2열에 셋, 그리고 3열에 2개의 시트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약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앉으면 무릎이 거의 닿을락 말락 할 정도의 공간입니다. 완전히 2열 시트를 뒤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공간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3열에 성인이 앉기에는 좀 좁고요. 청소년, 어린아이들을 앉히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2열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공간을 쉐어를 하면 뒷좌석에도 조금 더, 3열에도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3열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요. 에어컨 혹은 히터바람이 나올 수 있는 에어덕트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2열 좌석에 앉았습니다. 자, 2열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 있고요. 뒤로 완전히 밀면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다 앉을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필요할 때 잠깐 임시적으로 7명이 탈 테고요. 적어도 2열까지는 공간을 조절하면서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보스 윌킨스 스피커가 도어에 배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햇볕 가리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암레스트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별도 시트도 뒷좌석 3개의 시트가 제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시트 구성이 1, 2, 3열의 높이가 제각각 다릅니다. 조금 더 높게 세팅되어 있죠. 이른바 극장식 그 구조를 도입을 했는데요. 시야를 넓게 가질 수 있도록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앞좌석 헤드레스트가 시야를 가려서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320마력의 힘, 식상으로는 상당히 큰 힘인 것 같은데 막상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아주 강한 힘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일단 그 고속주행에서 힘을 쓸 때는 좀 더 다른 느낌이 오겠죠. 일단 평상주행 영역에서는 40.8kg의 토크 정도가 꾸준하게 터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이어서 그러겠죠. 묵직한 느낌보다는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더 다가옵니다. 자, 완전히 정지를 하네요. 자, 앞차를 따라서 완전히 정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속 6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그렇게 아주 조용한 느낌은 아닙니다. 자잘한 노면 잡소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걸러지면서 들어오고요. 쾌적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철저하게 걸러준다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걸러내면서 어떤 그 차의 움직임, 노면 충격, 소음, 소리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실내로 전달이 되는 그런 편입니다.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오토파일럿 해제하고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쥐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게 더 재미있는 운전이 되겠죠. 100에서 정속주행 상태인데요. RPM은 약 1600 정도의 세팅이 됩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그렇게 크지 않고요. 바람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내달리네요. 아주 좋습니다. 차가 가까워지면서 속도를 스스로 조절을 하고요. 역시 오토파일럿 기능은 제법 높은 수준에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모드에서 달리다가 시속 100을 맞추면 약 2000rpm에 됩니다. 다이나믹으로 바뀌니까요, 확실히 텐션, 긴장감이 확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자, 수동 변속 한번 해보죠. 자, 2단. 2000rpm 넘어서, 자, 3단에서 6500에서 5000까지 6500 터치하면서 5000 언더까지, 5000 아래까지 RPM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출렁입니다. 브레이크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도 몸을 잘 잡아주고요. 뭔가 좀 더 큰 힘이 차를 뒤에서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브레이킹입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높아서 노즈 다이브, 앞이 이렇게 확 숙여지는 그런 느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강한 힘이 차를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자, 사륜구동에서는 이런 코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죠. 사륜구동의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어스 윌킨스 오디오 한번 느껴보시죠. Calm serenity. The winds of change can devastate, and it took this much for me, with nowhere to run and no reason left to hide. 음질이 상당히 입체적인 음질입니다. 상당히 귀에 착착 감기는, 현장에 있는 그런 현장감이 살아있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요. Surrounded by everything I want, but nothing that I need. 오디오 마니아라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음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팅 작동하는 게 상당히 재밌네요. 쭉 끌어 올라가고 가속 페달을 떼면 내려오다가 코스팅,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좀 더 기름을 아끼고 연료를 아끼는 그런 주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작동을 하고요. 약 95km 정도의 속도에서 차선을 읽으면서, 자, 돌아갑니다. 주변에 차들이 없어서 좀 더 안심하고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자, 상당히 크게 굽은 길인데요. 약 90km의 속도로 코너를 잘 읽고 따라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개선되는 자율주행 보조 장비들을 경험을 하면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브, 자율주행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잠깐 이제 물 한 모금 마실 정도,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설정을 하니까 계기판에 지도가 같이 뜹니다. 상당히 계기판이 화려해지는데요. 좋습니다. 자, 다이나믹 모드로 세팅을 하면 역시 확실히 차체가 좀 더 단단해지고요. 충격을 넘는 것도 단단하게 잘 넘습니다. 고속에서의 흔들림도 훨씬 덜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주 노면을 딱
움켜쥐고 달리는, 단단하게 움켜쥐고 달리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필요하면 달릴 수 있다. 근데 기름을 많이 먹는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맘만 먹으면 충분히 빠른 속도까지 빠른 시간에 도달합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만 세단들과의 속도 경쟁에서도 전혀 밀리지는 않겠습니다. 구간 단속 중일 때는 오토파일럿 하면서 가겠습니다. 속도 90에 딱 맞춰놓고 하고요. 오토파일럿의 이 조타력이 핸들을 장악하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손으로 툭툭 만져보지만 냅둬 내가 할까 뭐 이런 느낌이죠. 아주 좀 더 센 힘이 핸들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고집이 있는 거죠. 내가 하겠다, 난 그냥 손 걸치고만 있어라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파크인. 자, 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돌리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딱 정차하고 후진 기어를 놓으세요. 자, 운전자는 브레이크만 조절을 하고 있으면, 자, 주차 완료됐습니다. 운전석 시트가 많이 불편합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운전석 시트 가운데로 이렇게 가로지는 철제빔이 느껴지는데요. 좀 푹신해야 되는 그곳이 딱 걸리는 딱딱함이 느껴져서 운전하는 내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차를 탈 때마다 운전자가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트인데 이 운전석 시트가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느껴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음성 명령 버튼이 있는데요. 일단 작동을 안 합니다. 아마 영어 기반으로 되어 있을 테고 국내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엔 수입차에서도 한글 인식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볼보도 빨리 도입을 해서 이런 차에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들 좀 더 알차게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능이 있는데 쓰지 못한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죠. 자, 2017년 볼보가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